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대의 지지, 즉 갑에서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해왔었죠. 자, 갑이 자를 만났을 때, 즉 운에서 올 수도 있고 팔자 내에 이런 자라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을 때, 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석 적용을 해서 풀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는 기본적으로 나를 생해주는데 음양이 다르므로 육진상 정인의 별로서 다들 해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자가 팔자 내에 있다면 이 자의 경우에는 연에도 있을 수 있고 월에도 있을 수 있고 일에도 있을 수 있고 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보통 팔자 내의 해석에서는 보통 연에 자가 있다라는 것은 조부가 가권의 계승자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글공부 강화, 학문성 강화의 별이 되고 또 삶에 대한 긍정심, 인내심이 강하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만약에 월에 자가 있다면 자는 그대로 격이 될 수도 있겠죠. 정인 격으로서 해석을 많이 가하기도 합니다. 천간에 개가 투출되어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한 경향성을 많이 띈다고 해석을 하죠. 자, 그럼 월에 있다는 것은 학문성 강화, 자부심 강화, 또 엄마를 무기로 삼는다. 그리고 직업이 글과 학문을 떠나지 않는다. 자, 이러한 특성들로서 해석을 많이 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에 만약에 자가 있다면, 자, 배우자 자리에, 일의 자리는 배우자 자리죠. 일지. 자, 거기에 엄마가 있다라는 것의 뜻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정당한 상속 혜택이나 문서 혜택, 또 마마보의 기질도 띠게 되면서 남녀 공이 친가 모친과 동거 환경이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엄마가 있게 되면 여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식상을 극하는 작용이 있죠, 인성이. 그래서 대체로 자식들은 객지로 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에 자가 있다면, 자시가 된다면 보통 문서나 권리, 결재권, 또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의존성을 좀 띠게 되는 임대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자의 경우에는 자식 걱정이죠. 즉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작용에 의해서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고 또 한편으로 자식이 객지로 나간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은 육친상의 해석이죠. 자, 이게 만약에 팔자내에 있다면 요것 정도는 참조를 해볼 만은 합니다. 자, 그리고 팔자 내에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없다라는 뜻도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었을 때 만약에 연에 이렇게 자가 있다면,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참조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월에 태어났다. 인묘진, 즉 봄에 태어났을 때 연에 쥐자자가 있다는 것은, 인묘 같은 경우에는 쥐자자를 천간으로 들면 개수가 되죠. 개수가 묘에서 목욕을 하고 묘에서 장생을 하고 인에서 목욕을 하죠. 즉 생을 받아서 12운선상 기운을 받아서 이 자가 강해질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시의 요소가 중요하다겠죠. 즉 음의 요소가 되었을 때, 음에서도 다른 글자에 의해서 합이나 또는 12운성상 그 기운이 변색되지 않을 때 음강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이 강하게 되면 인묘진에 태어났더라도, 인묘진 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연에 쥐자자가 있어서 음강이 되었을 때는 보통 이 갑을 내가 무기나 직업으로 삼기 쉽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쥐자자의 유무를 연에서 관찰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월의 경우에서는 보통 범인자가 없을 경우입니다. 지지에 범인자가 없을 경우, 또는 자를 임묘시키는 양미자가 없을 경우 보통 음이 강해짐으로 갑을 내가 유용한 글자로 쓰기 쉽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팔자 내에 인이나 미가 있어서, 즉 용진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용진자는 음강을 바꿀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월은 강한 계절로 표현을 해서 강한 세력인데, 기운인데, 그것이 음이 강한 조건에서
범인자가 있다는 것은 천간을 들면 간목이 되고, 간목은 자에서 목욕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이 도리어 양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양미자가 있다는 것은 이 쥐자자를 천간을 들면 개수가 되고, 개수는 미에 인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강한 기운이 약해질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범인자나 양미자가 연이나 일이나 시에 있었을 경우 그 다른 조건들의 부합에 의해서 이 음의 강한 환경이 양이 강한 환경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양이 강한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갑을 내가 유용한 글자로 쓰기 어려울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는 갑일주로서 또는 갑을 유용한 글자로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 점을 실제로는 유의를 해 주시고, 자, 보통 자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격이죠, 자격. 즉 정인격을 다 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인격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정인격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지의 음양의 강약에 따라서 실제로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갑은 양의 글자죠. 음양으로 따진다면 양의 글자입니다. 양의 글자를 내가 무기, 즉 직업으로 또는 유용한 글자로 사용했을 때, 자, 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에서 쥐자자가 왔다는 것은 음의 글자가 왔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양을 써야 되는데 음의 글자가 일지에 와 있으니 실제로는 일지는 배우자 자리죠. 다른 합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일주가 되겠죠. 갑자일주가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갑은 지지의 글자를 자기의 직업군으로도 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수와 연관지어진 갑의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쥐자자를 배우자로 삼는다면 나는 양을 써야 되는데 배우자 자리는 음이 왔다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궁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인,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비겁이 와서 오히려 부부관계가 안 좋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육친상의 글자가 모든 해석의 수단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별예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음이 강해서 양을 쓸 때는 이런 갑인의 요소를 잘 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갑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라 하더라도 뒤나 옆에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음이 강해서 이 갑을 내가 무기로 삼을 때, 자, 이럴 때 유용한 글자로 삼을 때 쥐자자만 있었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부부 유정 세월이 좀 어렵습니다. 합이나 충의 글자가 왔을 때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는 용진자와 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이 갑은 실제로는 갑자진을 나의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는 갑자를 나의 직업으로 삼고 요 용진자를 배우자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용진자는 양의 글자가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부부 인연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이 용진자와 합을 하게 되면 용진자는 토의 글자니 토는 천간의 글자를 또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갑진이든 병진이든 무진이든, 자, 이런 양의 글자가 들어와 있을 때, 자, 이것도 양의 글자가 되므로 자식 같은 경우에도 아들을 놓을 확률이 높고 또 배우자 인연도 실제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양의 글자가 들어와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배우자 인연이 괜찮다. 자, 그리고 육합의 요소로도 또 한편으로는 배우자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에는 음과 음이므로 실제로는 배우자 인연 불안의 세월이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보통 배우자 자리의 개운법은 뭐냐면, 그러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그럼 계속 안 좋게만 살아야 됩니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경우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새벽 별보기 운동, 즉 일과 직장으로 인해서 떨어져 지내는 세월을 가지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부부 인연 애로의 세월을 좀 순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과 직장,
두 번째는 새벽 별보기.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 일찍 들어간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밤늦게 퇴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루에 한 번은 죽습니다. 그때 즉 살아 있어도 못 보고 살아 있어도 냄새도 잘 못 맡고 거의 죽은 상태와 진배 없는 게 뭔가 잠자는 것이죠. 잠. 집에서 잠만 자는 그런 세월을 보낼 때는 그래도 부부 인연이 그래도 좀 잘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세 번째는 사회 말리죠. 해외에 관해서 내가 뭔가 떨어져 지내는 세월, 이런 것들이 많았을 때, 이럴 때는 이런 부부 인연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 곳에 붙어 살게 된다면, 갑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갑을 내가 유용한 글자로 쓴다면 이 쥐자자는 실제로는 도움의 의무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반면 또 여기는 수가 되죠. 그리고 목이 됩니다. 어쨌든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를 생해주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러한 배우자 인연이지만 실제로는 음양이 달라지니 조금 부부 인연의 애로 세월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의 관계를 볼 때도 이 일의 관계에서 볼 때 일간이 만약에 유용한 글자로 썼을 때 해석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에 만약에 이 쥐자자가 있다는 것은, 이 자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의 계절을 실제로는 임묘진에서, 임묘진 즉 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양이 강한 계절인 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쥐자자가 시에 있다는 것은, 즉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쥐자자가 있다는 것은 시가 중요하다고 했고, 시에 쥐자자가 있다는 것은 일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에서 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음강인 요소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 요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에 있다면 시가 중요한 글자가 될 것이고, 시에 만약에 쥐자자가 있다면 일이 중요한 글자가 된다는 것이죠. 즉 봄에 태어났더라도, 이 양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일과 시에 의해서 음양이 바뀔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어 갑을 내가 유용한 글자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한 번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육친상의 해석이 우선이 아니라 사주의 해석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신살적인 해석이 더 우선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쥐자자를 보게 되면 다른 각 천간의 12운성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즉 갑은 나도 되지만 비겁의 글자가 되죠. 비겁이 목욕지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목욕지에 들 수도 있고 비견도 목욕지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12신살로 따지면 연살에 해당합니다. 연살은 또 다른 신살로 도화살에 해당을 하죠. 뭔가 소모 지출을 동반하면서 시선의 이목 집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 또 그러한 세월, 그런 것들로 해석을 됩니다. 즉 인기 요소에서는 상승의 요소가 되겠죠. 대신에 내가 뭔가 금전적인 것들은 약간 소모 지출을 동반하는 세월이 이런 쥐자자의 세월이라는 것을 보고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목을 봤을 때 이 12운성이 자에서 목욕만으로 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다음의 글자가 무엇이 오냐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지지로는 12개의 계절로 12개의 단위로 흘러가게 되겠죠. 즉 자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술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4개의 계절로 흘러가게 되고, 보통 세운이라는 것은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로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운성을 봤을 때, 이럴 때, 즉 12운성의 요소는 실제는 대운과 세운이 실제로는 다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대우는 순행이 있고 역행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따라서 양의 기운들이 성세강약을 봐질 것인지 아니면 음의 기운의 성세강약을 봐질 것인지가 실제로는 대운에서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운에서는 거의 다가 양간이죠. 양간의 순행성이죠. 12운성의 순행으로 해석을 하시게 되고, 음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역행이죠. 성세 기복의 단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갑이, 자, 비겁의 요소가, 갑은 비견의 요소죠. 비견의 요소는 해에서 장생을 한다는 것이죠.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묘, 절대, 양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자를 지나고, 축을 지나고, 인을 지나고, 묘, 진, 사, 오, 미. 미가 여기죠. 그 다음에 신, 유, 술, 다시 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견의 세력 또는 내가 뭔가를 추진하려는 추진력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자를 만났을 때, 그 다음 축이 왔을 때는 오히려 더 상승적인 요인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유념해 두시고 12운성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실제로는 겁재에 해당합니다. 겁재는 12운성상 병지에 들죠. 병지라는 것은 그 기운이 쇠약해져서 병든 상태와 진배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12신살로 적용을 하면 역마와 같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을의 입장에서 쥐자자를 보게 되면 천을귀인의 좋은 길성의 별로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겁재라는 것은 실제로는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이지만, 즉 역마로서 타의에 의한 이동 변동을 깨하여져야지만 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천을귀인의 별이 들므로 인해서 뭔가 말뚝을 치고 뭔가 나보다 더 높은 이제 다음을 위해서 뭔가 도약을 위한 그러한 인과관계,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이 쥐자자의 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병이라는 것은 태지에 들어갑니다. 태지. 병은 12운성상 태지에 들어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병이라는 것은 식신의 별에 해당을 하죠. 즉 수화인이라든지 뭔가 내가 그것이 태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잉태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즉, 이 병의 구도는 인묘진 사오미로서 흘러가게 되죠. 12운성상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에서 인묘를 하게 됩니다. 해, 자, 축, 다시 여기에 인으로 이렇게 12운성은 흘러가게 되겠죠. 즉, 병이 실제로는 태지에 있지만 자를 만나서 태지에 잉태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것이 어떻게 모양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점점점 운기는 상승하는 운기로 간다는 것이죠. 즉 12신살로서는 제살입니다. 수옥살과 같죠.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이지만 어쨌든 그 운기는 시간의 세월이 흐름을 해서 인연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병의 입장에서 쥐자자는, 병은 오에서 양인이 됩니다. 양인의 별이 되는데, 양인을 충하는 글자가 비인의 별이 되죠. 실제는 비인의 신살도 쥐자자가 온다라는, 쥐자자에서 그러한 기운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유념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은 갑의 입장에서는 상관의 별이 되죠. 육친상. 그 상관의 별은 절지, 즉 12신살로는 겁살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 기운은 실제로는 좀 떨어지게 되겠죠. 즉, 양간은 보통 이제 순의 개념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이 생겨나고 계속 그 세력이 강성해지는 것에 반해서 음간은 장이죠, 장. 넓게 펼쳐지는 그러한 기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는 병과 계도를 같이 하죠. 나에게는 편재의 별이 됩니다. 자, 그것이 태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지금은 금전, 큰 돈의 금전 융통 또는 부친의 별이죠. 자,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좀 답답함을 가지지만 인연을 기점으로 해서
그 운기가 이제 풀리게 된다는 것을 12운성상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기는 나에게 정제이별이 되죠. 정제는 절지, 즉 절지는 완전히 그 기운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라는 정제의 별은 실제로는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별로서 이 쥐 자자에서는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라는 것은 배우자도 되겠죠. 월급 봉투도 되고, 어쨌든 그것은 이제 천월 기인의 별을 만나니 이 기의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은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다음 생을 살 수 있을 만큼 뭔가 유력한 도움의 존재, 귀한 존재를 만날 수도 있고, 뭔가 일을 하더라도 귀인의 도움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작용이 되는 것이 쥐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이라는 것은 나에게 평관의 별이 됩니다. 평관이라는 것은 명고이박, 호랑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때는 명예에는 뭔가 길하라 또는 내 이무는 박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평관의 별이 사지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쥐자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좀 많이 수그러드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경은 뱀사자, 사에서부터 장생을 하게 되므로 자 다음에 뭡니까? 축으로 가죠. 축년에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경은 인묘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기운이나 활동력은 굉장히 이제 많이 그 기운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축은 인묘지니까 무덤에 들어간 상태와 같으므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또 한편으로 내가 남자라면 이 경은 편관의 별이 되므로 아들의 별이 됩니다. 그 아들의 별이 사지, 즉 육해살에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활동성 둔화라든지 근심 걱정거리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 요인도 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는 이 경이 꼭 자식의 별로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사주 연월 일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을 유용한 글자로 썼을 때, 자, 이럴 때는 보통 이 시의 글자가 자식의 별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의 충이나 합이나 형이 들어왔을 때, 자, 그랬을 때 오히려 더 그 관계를 더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꼭 12운성상에서 이러한 기운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기운이 무조건 나타난다가 아니라, 팔자 내에 내 원국에서 합이나 충이나 형이 들어왔을 때, 자, 이럴 때 실제로는 자식의 별을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은 나에게 있어서 정관의 별이 되죠. 정관의 별은 장생, 즉 이때 장이라는 것이죠. 장, 넓게 펼쳐진다. 즉 이 신이 굉장히 이 찌자자 자월에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세력으로서 형성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12신살로 따진다면 장생이라는 것은 지살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삶의 터전을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신의 입장에서는 쥐자자에서 문창의 신살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의식주 해결이라든지 뭔가 글 공부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것들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해석은 이 다음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축에서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이는 신자 진의 궤도를 딴다는 것이죠. 신자 진의 궤도를 따는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신금의 입장에서는 장생을 하고, 실제로는 세력이 신에서부터 작까지는 굉장히 장의 개념, 넓게 펼쳐져서 그 기운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지만, 그 다음에 여군으로 가죠. 축으로 감으로 인해서,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력이 바로 뭔가 세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축소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음간에는 펼쳐졌다가 이제 오므려지는 작용이 실제로는 가장 크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요 자년에서는 이 자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원숭이 신자를 요 자까지만 쓸 수 있고, 축에서는 급속도로 쇠퇴된다라는 해석을 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임계는 어떻게 됐든 자라는 것은 해자축에서 겨울의
겨울에서 이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편인과 정인의 그 세력이 특히 즉 이 정인의 세력이죠. 정인의 세력이 크게 장하여 펼쳐져 있는 모양에서 편인 또한 제왕지로서 그 기운이 강하다라고 하고 해석을 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왕과 걸록의 12운성은 해당을 하지만 12신살로 또 따진다면 이 편인의 기운은 장성살, 즉 장군이 최대한 그 기운을 펼쳐내는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또 걸록이지만 망신살이죠. 망신살, 12신살은 망신살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임은 쥐자자에서 양인의 신살로도 해석을 가할 수가 있고 홍염이라는 신살로도 해석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자자, 쥐자자 하나만 보았을 때 그냥 단순히 정인으로만 팔자 해석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에, 월에, 일에, 시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없다면 이 쥐자자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즉 없다면 쥐자가 왔을 때, 자,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우려는 동작성을 발생합니다. 채우는 동작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훼손이죠. 이 훼손은 첫 번째는 충의 글자, 두 번째는 합의 글자, 세 번째는 형의 글자가 존재를 하느냐는 것이죠. 네, 이것은 실제로는 지지편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이라는 것은 내 팔자에 마로자가 있을 때 쥐자자가 오면 충하여 뭔가 날려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는 원숭이 신자나 용진자 또는 소축자가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합에 의해서 뭔가 망실, 합탐망하의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팔자의 지지에 있다라면, 그런 글자가 있다면 이 쥐자자가 왔을 때 그 글자를 뭔가 이 합에 의해서 뭔가 꼬임으로써 뭔가 그 글자의 이가 움직이게 되는 작용력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의 글자에서는 이 쥐자자가 왔을 때는 토끼 몇 자가 팔자 내에 있다면,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 토끼 몇 자에 형하는 그러한 작용력을 실제로는 팔자에 해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운에서 이런 식으로 없다면 운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12운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12운성 플러스 12신살 그리고 플러스 각 천간의 이제 뭡니까? 이 신살이죠. 신살 작용. 이런 것들이 이 갑을 유용하게 쓰더라도 쥐자자가 왔을 때 해석 적용의 범주에 넣으셔서 팔자 해석을 하셔야 실제로는 우리가 간명을 할 때 팔자 해석에서 조금 더 정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지지 첫 번째 시간인 갑이 쥐자자가 왔을 때, 운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